인생이 흐트러질 때 다시 붙드는 말들이 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사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행동은 거칠어지기 쉽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충고가 아니라 짧지만 단단한 문장이다. 책은 담은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수백 년 전 중국 문인이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참뜻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을 기록했고, 놀랍게도 그 문장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이 책은 나를 꾸짖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조언이기도 하며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위로이기도 하다. 책은 담의 문장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씩 되새겨보자. 첫 번째,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야 사람을 잃지 않는다. 책은 담에는 말이 많으면 혀는 달콤하되 마음은 곧게 닫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례한 말보다 지나치게 많은 말이다. 너무 자주 설명하고 끝없이 해명하려 들면 상대는 말보다 감정을 듣는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히려 거리를 만들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순간에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 필요할 땐 입을 닫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다. 60대 초반의 조모 씨는 친구와 작은 오해로 다툰 후 오랫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문자만 보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멀어졌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 말을 늘어놓는 대신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 줄이 그 관계를 지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은 때로 지혜보다 침묵이 더 강하다는 것을 삶이 먼저 가르친다. 두 번째, 천천히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빠르게 가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고 느려지는 것을 실패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이란 달릴 땐 보이지 않던 풍경이 멈춰설 때 비로소 보이기도 하는 법이다. 조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르고 조용한 발걸음은 오히려 정확한 길을 안내한다. 한 중년 가장은 퇴직 이후 무언가를 빨리 해야만 할 것 같아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뛰어든 길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조금 쉬어갈 시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오래 멀리 간다. 세 번째,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금이 간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간격이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사소한 차이가 예민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워진다. 가장 좋은 거리는 마음은 따뜻하되 숨 쉴 공간은 남겨두는 것이다. 어떤 이는 친밀함을 표현한다며 상대의 사생활을 넘어서고 또 어떤 이는 편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잇는다. 그러나 편안함이 물에로 흐르면 그 관계는 더는 따뜻하지 않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 조금씩 침묵을 남겨두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존중의 여백이 있어야 그 인연이 오래간다. 가까이에서 더 아프지 않으려면 한 걸음쯤은 스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겉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 있을 수 있다. 세상에는
말이 번드르르한 사람이 있다. 처음엔 감탄하게 되지만 곁에 있을수록 묘한 불편함이 스며든다. 그 불편함은 다름 아닌 깊이 없음에서 온다. 겉이 요란한 사람은 항상 주목을 받고 싶어 하며 작은 일도 과하게 부풀린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엔 묵묵히 감당해내지 못한다. 반면 겉으로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중심이 단단하다. 책은담은 말한다. 화려한 꽃은 금세 시들고 검소한 풀은 계절을 버틴다.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속이 깊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이 아니라 속으로 신뢰를 쌓는다. 다섯 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마음도 잃지 않는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의도는 흐려지고 마음도 점점 소란해진다. 책은담은 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깊어진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과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말로 더 이상 부풀리지 말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가 떠드는 자리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듣는다. 그런 이의 말은 짧아도 무겁고 적어도 오래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침묵이 사람을 살리고 해명보다 눈빛 하나가 진심을 전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다. 입은 닫고 귀는 열며 마음은 조용히 다듬을 것. 그런 사람만이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로 사람을 잃지 않는다. 여섯 번째,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말해야 한다. 사람은 자리에 오르면 자연스레 말이 커진다. 그러나 말이 커질수록 그 안의 진심은 작아지기 쉽다. 지위가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여기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멀어진다. 책은담은 지극히 높은 가지는 바람에 꺾이기 쉽다고 했다. 이는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말부터 낮추라는 가르침이다. 진정한 영향력은 크게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지는 데서 비롯된다. 겉으로는 권위를 갖췄지만 말투 하나에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고 표현 하나의 관계의 온도가 식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서도 늘 바닥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욕심은 만족을 주지 않고 만족은 욕심을 멈춘다. 사람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금세 허전해진다.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더 벌고 더 모으려 하지만 그 끝엔 또 다른 공허가 기다린다. 책은담은 말한다.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 한 노인은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지만 말년에 그가 가장 아꼈던 건 젊은 날 친구가 건넨 편지 한 장이었다. 진짜 부유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비우고도 편안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그 끝을 스스로 만든다. 여덟 번째, 비난은 곧게 날아오지 않고 돌아서 상처를 남긴다. 사람은 분노할 때 정의를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날 선 말은 상대를 꺾기보다 관계를 찢는다. 비난은 아무리 옳아도 그 방식이 거칠면 진실보다 감정이 앞선다.
책은담은 상대를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낮추라고 말한다. 진짜 충고는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조용히 다가가야 한다. 한 지인은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따졌지만 결국 당신은 항상 나를 평가한다는 말만 들었다. 비난은 곧게 날아가지 않는다. 언제나 돌아서 말한 이마저 상처 입히고 만다. 말은 다듬어야 깊고 비판은 아플수록 더 부드러워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 9번째, 진짜 지혜는 감정을 늦게 움직이는 데 있다. 누군가의 말에 곧장 반응하고 상대의 표정에 즉시 흔들리면 마음은 늘 바깥에 끌려다닌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다. 기쁨이 와도 잠시 머금고 불쾌함이 와도 마음속에서 한번 가라앉힌다. 책은담은 말한다. 화를 내기 전에 분노의 이면을 먼저 들여다보라. 그 분노가 진짜 외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오래 쌓인 내 안의 허기가 만든 것인지. 감정을 늦게 움직이는 습관은 사람을 깊게 만들고 실수를 줄이며 관계를 잃지 않게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오래 남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바로 꺼내기보다는 조용히 익히는 것이 지혜다. 10번째,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의 태도를 돌아보라.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더 나은 방식, 더 올바른 생각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가다. 책은담은 남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리하라 일렀다. 말이 옳아도 태도가 닿지 않으면 그 말은 닫힌 문 앞에서 멈춘다. 자식을 혼내기 전에 내가 그 말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가? 친구를 충고하기 전에 그 우정이 충분히 따뜻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진짜 변화는 내 태도가 바뀌는 순간 상대도 서서히 바뀐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11번째, 작은 인연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큰 신뢰를 얻는다. 사람들은 큰 약속을 지키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 사소한 말이나 작은 인연은 쉽게 잊고 지나치곤 한다. 그러나 신뢰란 큰 말보다 작은 태도에서 싹 트는 법이다. 책은담은 말한다. 잔풀도 뿌리가 깊으면 바위를 뚫는다. 작아 보이는 인연도 성실하게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 말해준다. 멀리 사는 지인이 명절마다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 한마디,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기억하는 태도,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누군가의 입에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크고 화려한 인맥보다 묵묵히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뢰받는 사람이다. 12번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해진다. 바깥 세상은 소란스럽고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에 쉽게 지친다. 하지만 진짜 평온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책은담은 말한다. 바람이 거세다 해도 연못 물이 잔잔하면 달이 또렷하게 비친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을 먼저 다스린다. 지혜로운 이는 아침 창을 열며 먼저 바람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의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킬 수 있다. 13번째,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세상은 앞서가는 사람을 높이고 먼저 말하는 일을 주목하지만 책은 담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오래도록 중심을 지킨다고 가르친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말을 앞세우고 자리를 다투는 이들은 많지만 오히려 한 걸음 뒤로 선 사람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한 중년 가장은 직장에서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며 스스로 뒤편으로 물러났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오히려 그 후배가 종종 조언을 구하며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다.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고 물러섬은 소극이 아니다. 그것은 여유이고 지혜이고 사람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품이다. 길게 가려면 조급함보다 물러설 줄 아는 마음이 먼저다. 14번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품격 있게 드러내라. 진심은 꼭꼭 숨긴다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은 선의는 때로는 오해를 낳고 침묵은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책은 담은 말을 아끼되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담아 전하라 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서운하다는 감정까지도 품격 있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켜낸다. 한 지인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한 채 그 마음을 생일 케이크나 메시지로만 대신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아닌 거리감을 느꼈다. 감정은 너무 무겁게 간직하면 마음의 벽이 된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꺼내야 한다. 사람 사이의 정은 표현하는 이에게 돌아간다. 15번째, 화려한 시작보다 조용한 끝맺음이 더 귀하다. 세상은 시작에 열광한다. 거창한 계획, 멋진 포부, 눈길 끄는 출발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인생은 시작이 아닌 끝맺음으로 평가받는다. 책은 담은 일렀다. 처음은 누구나 진지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이는 드물다. 작은 일도 묵묵히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도 채우지 못해 떠나는 사람, 관계를 맺고도 불편해지면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 그들은 화려했지만 오래 기억되지는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보다 끝을 더 무겁게 생각한다. 조용히 뿌리 내리고 묵묵히 마무리하며 말보다 실천으로 여운을 남긴다. 끝이 단정한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환영받는다. 16번째, 감정이 격할 때는 말보다 조용한 시간이 먼저다. 누구나 감정이 치솟는 순간이 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이 단숨에 입 밖으로 쏟아지려 할 때 말을 앞세우면 대부분은 후회로 돌아온다. 책은 담은 격한 순간일수록 말을 늦추고 시간을 먼저 가지라 일렀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고 흥분은 진심을 왜곡한다. 그 순간 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명예까지도 흐트릴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이 들끓을 때 먼저 물러선다. 침묵은 비겁이 아니라 관계와 자신을 동시에 지키는 선택이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또렷하게 보인다.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말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17번째,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 조언을 주고 충고를 건네고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까지 한다. 하지만 책은담은 무엇을 주느냐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일러준다. 좋은 인연은 무엇을 해줬느냐보다 무엇을 부담 없이 지켜줬는가로 남는다.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늘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 애정이 잔소리와 간섭으로 비춰졌고 결국 자식은 부담스럽다는 말만 남기고 멀어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도움을 베풀되 티내지 않으며 자리를 채우기보다 조용히 비워준다. 좋은 관계란 채움보다 비움으로 더 오래 기억된다. 18번째, 작은 틈을 방치하면 큰 벽도 무너진다. 관계든 마음이든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대화 속에 짧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지켜지지 않은 사소한 약속,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비우고 결국 벽처럼 쌓아 올린 신뢰까지 허물어버린다. 책은담은 큰일을 막고 싶다면 작은 징후를 놓치지 말라고 일렀다. 오래된 친구 사이도 평생을 함께한 가족 사이도 작은 불편을 덮고 넘기다 보면 나중엔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모른 채 멀어지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소리를 내기 전에 조용히 틈을 살핀다. 사람 사이의 온기와 믿음은 크고 멋진 행동보다 작은 틈을 제때 메우는 태도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사람의 품격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지나치게 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스스로를 조용히 단속하는 사람, 그런 이가 결국 사람을 잃지 않고 관계를 흐리지 않으며 자기 삶을 단단히 지켜낸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방향은 작은 말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책은담은 그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하루 속에도 이 말들이 조용히 한 줄처럼 스며들기를, 그리고 그 한 줄이 오늘을 조금 더 곧고 부드럽게 만들기를 바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